백악관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동 안에서는 최후의 결전, 중공과 러시아가 이란이 동반 몰락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패권,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것인가. 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뭘 요구할 거냐면은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고 아마 요구할 거예요. 스캇 베센트도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산 석유 사라고 하는 것은 서렌더, 항복선언 받는 거예요. 중국 이때까지 냉전 기입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저가 상품, 저가 노동력, 저가 유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란으로부터 그걸 받아왔는데 그게 끊어지고 야 미국산 사라고 하는 순간 경제가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되면서 꼬몽되는 거예요. 꼬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전쟁하지도 않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쿠바 깨고 베네수엘라 깨고 이란 깨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을 붕괴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이란이 항복하느냐 그건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암살 시도 있었죠. 근데 아까 백악관 인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총을 든 어떤 괴한이 백악관 근처에 서성이자 여기 이제 보안 요원들과 함께 대치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총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명령을 듣지 않자 괴한이 총을 꺼내다가 총격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경호국에서 총을 쐈고 일단은 그 괴한은 부상 입고 쓰러졌고 지나가는 행인이 총에 맞아서 다행히 생명이 지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는데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 호텔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척결하려는 자가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FBI 캐시파텔 국장이 부정선거 저지른 4명 기소해버렸죠.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지금 전면전. 그 다음에 지금 오일 카르텔 보면은 오펙에서 UAE를 60년 만에 탈퇴시켰단 말이에요. 그 중동의 관시를 깨버린 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중공 카르텔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미에서 블루타이드 친중하는 그런 좌파 지도자들 다 투표를 통해서 다 제거가 됐고 친트럼프 정권이 다 들어서고 마지노선이죠. 이란 붕괴되면 중국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쟁이 완전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장난 아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팔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을 거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란 핵포기를 연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세계에게 건네주는 것. 근데 이란이 만만치가 않죠. 이란이란 표현보다도 중국이 지금 뒤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예고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제한된 해로로부터 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뭐냐면 해방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인질로 잡고 이란이 저렇게 협박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져야 휴전 협상을 마무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으로 다 끄집어내겠다. 그러자 이란이 반격을 하겠다 이러면서 때린 건데 선박은 한국 선박 하나 맞았고 UAE의 석유 시설에 하나 당했어요. 근데 UAE 어차피 계속해서 얻어맞던 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호구라는 거예요. 저렇게 얻어맞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시진핑의 졸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선박만 때린 거예요. 지금 일본 배는 지나갔거든, 미국 배는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이란한테 잘 보이려고 지원금까지 줬잖아. 인도적 지원으로. 이게 뭐하는 국제 개망신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야야 재명아 그만하고 이 미션에 합류하라고 트루스소셜에 몇 시간 전에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를 탁 찍어버렸어요. 재팬 EU 없어요. 코리아만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중국 따라다니면서 졸개처럼 꼬리 살랑살랑 거리더니 결국에 따라온 게 뭐냐, 북한과 중국한테 약점이 딱 잡혀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선 두들겨 패도 뭐 후환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지금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요. 한국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고 이게 지금 추정 영상인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추정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폭발에 따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경을 우리가 봤을 때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봉쇄를 해놓은 상태죠.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의 기뢰들이 있고 여기 못 지나가고 꽉 막혀있는 선박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이란이 여기 선박 중에 하나인 한국 선박을 지금 때린 거죠. 지금 이란의 해적 같은 것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중요한 군함들은 다 파괴됐지만은 소형 보트 같은 것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이런 자들의 이제 소형일 수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호구니까 왜 시진핑의 졸개니까 때려도 봐주겠지 이거거든요. 이재명이는 여러분 풀배팅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미국 편을 안 들고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이든 간접 군사 지원이든 뭘 안 하겠어요. 국제안보 질서 관련해서는 중국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시진핑이가 면전에서 이재명한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 코리아만 언급한 게 뭘까요? 동맹국 아니야? 네? 동맹국 아니야? 너 뭐하니? 배까지 얻어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찌를지 모른다. 지금 EU 보세요. 용답 폭격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독일 철군해버립니다. 5,000명 이상. 유럽 자동차 관세 15에서 25% 올려버렸어요. 제명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을 콕 집은 보도가 지금 전 세계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의 소리 보도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하고 있습니다. NBC 좌파 매체지만 상당히 많이 보는 방송 더 힐 미국의 워싱턴 전문가들이 다 참고하는 더 힐지에도 오늘 일면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뉴스 호주계 언론이지만은 루퍼트 모독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
너 반이스라 하더니 어떻게 하나 보죠. 알자지라 보도 나옵니다. 힌두 포스트에서 보도 나옵니다. 브릭스 뉴스라고 구독자 100만 갖고 있는 이 언론 매체에도 보도 나옵니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도 보도가 나옵니다. 니케이에서도 보도가 나옵니다. 지지통신에서도 일본 통신입니다. 보도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트럼프한테 만약에 예스를 하면은 진핑이한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진핑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국 배만 얻어 쳐맞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재명은 도대체 얼마나 꼴통 친중인가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재명은 결국에 미중 패권사에서 찢겨져 나가는 운명이에요. 코인브루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구독자 100만 되는 매체소로 다룹니다. 이게 지금 크나큰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팍스뉴스나 더힐즈에서 다루면 진짜 미국 안에서도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국 이슈를 별로 안 다루는 투자 매체에서 다루면 진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미국의 군함이랑 항공모함들 다 배치돼 있죠. 그죠? 이만큼 지금 진지합니다.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게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의 보수도 굉장히 지금 염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움을 주면 합격점을 받는 거고 도움 안 주면은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지금 유럽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첫 번째 이란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도 혼자 얻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란과 최근에 외무장관이랑 막 대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발 배를 좀 풀어달라고 배를 때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짜뉴스를 동원해가지고 비판할 정도로 이란 편을 들었는데도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도대체 이게. 앞으로도 이란이 다른 배들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등급을 본다라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친중으로 찍혀있고 이란과 중국한테는 같은 편으로 찍혀있다는 겁니다. 일본 배 보세요. 얼마 전에 빠져나왔잖아요. 유조선. 4월 초에는 이미 일본 천연가스 운반선 3척이 빠져나갔고 4월 28일에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국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본은 친미를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건드렸다 하는 미국한테 시게 맞거든요. 그런 등급이 지금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편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청구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번이나 경고했습니다. 한국 와라. 한국은 이번에 아무 도움 되지 않았다. 이번에 미션에 참여해라. 그런 대로 참여 안 하면은 엄청나게 살벌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는 시진핑을 만났을 때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1대1로와 중국식 패권을 강요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역사의 오른편이거든요. 반미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나서 이재명이가 한국에 질문받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허허 웃으면서 저는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 독일과 유럽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000명 이상의 철군을 명령 내렸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 올리는 엄청난 수를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EU 국가들에게 지금 정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데랄 아이사 의원이 운을 띄웠는데 지금은 냉전 레이건 시기와 비슷하다. 54명 공화당 의원의 이재명 규탄 서한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최근에. 데랄 아이사 의원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지금은 레이건 시기와 비슷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이 한 편을 먹었었던 때 지금도 똑같다. 한국은 어느 편에서 있냐 물어보는 게. 그럼 이렇게 안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조치가 뭐냐. 현대, 기아, 삼성 이 미국한테 수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득을 얻고 있다. 이를 레버리지로 써야 된다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11선 의원입니다. 22년간 워싱턴에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우군입니다. 의회에서. 쿠팡 이슈는 그냥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 한국의 수출을 막아서는 관세 인상이 나온다라든지 그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나왔을 때는 한국이 개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던져지는 질문은 뭐냐. 미중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100% 던질 수 있는 제도권의 리더와 보수 세력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너 대통령 자리 찬탈하고 윤 대통령 탄핵시켜버리면은 저 망망대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지, 그지? 너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좁은 해협에 갇혀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재명은 국내적 사건으로 끝내면 가장 좋지만은 주권자된 국민이 나서서 그게 안 된다라면 국제적 사건으로라도 이 사람을 분쇄시켜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의존하는 게 일본이 90이고 우리가 70이고 중국이 54%인데 미국이 무서운 게 말이죠. 이재명한테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정리하는 걸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스카페세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중국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좋은 국제사회 일원이면은 호르무즈 해협 자유하는 거 도와. 능멸하는 거거든요. 스카페세트가. 이란이 수출하는 거의 90%가 중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국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은 이제 5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면 뭐 얘기할 거야? 너네 요즘에 고프지? 배가 고프지? 그지? 앞으로 더 고파질 거야? 이란이 사라지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석유 모자란 거. 미국으로부터 사야지.
항복선언 받아라는 겁니다. 글로벌한 흐름을 봤을 때 짜이밍의 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말고 유럽과 캐나다에 있는 좌빨들이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 키어 스타머,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의 메르츠, 스페인의 좌빨 총리만큼은 무조건 정권 교체시킨다고 벼르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캐나다의 마크 커니, 이 사람 시진핑 만나서 신세계 질서를 운운했거든요. 중국 질서가 새로운 질서라는 겁니다. 유럽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라고 또 얘기했죠. 이게 오늘입니다. 얘 왜 이럴까요 도대체? 신세계 질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세계 질서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원래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그거는 바로 중국과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함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하여서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섞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중국식 질서의 확장, 빅테크의 규제, 단일 통화, 단일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세계입니다.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그걸 많이 얘기하죠. 근데 마크 커니가 여기서 말하는 뉴월드 오더는 조금 더 중국 중심 그리고 반미적 세계 질서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워는 헤게모니는 이제 지고 중국과 유럽이 다시 나타나서 미국을 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세력이 쟤네들이에요. 그래서 마크롱이랑도 최근에 한국에서 만난 거고 저런 애들이랑 아마 교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룰라가 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필살기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뺏어버리면 다 끝나버려. 다 무너집니다. 얘네들은. 중국이라는 본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브라질 대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 브라질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이죠. 이분도 부정선거로 당했어요. 2022년에. 그러고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고 건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출마가 금지가 됐어. 룰라가 완전 묶어버려가지고. 근데 이분의 아들이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분의 지지율이 최근에 룰라랑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 대선을 미국이 가져오면은 남미 패권은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히토류랑 자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면은 EU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과 이재명과 시진핑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몰락을 하는 거예요.